제7장 본보기 진정한 사랑의 양육법 이정희 한국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연구센터 소장.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첫 번째 교육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영유아기 때 교육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모방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인 거죠.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신이 교육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아이마다 제각기 다른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탄생하며 또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아이의 완전성에 대해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만 내 아이를 바라볼 때면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는 원래 완벽한 존재라는 말에 안심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요. 내 아이에게 그 완벽함이 언제까지 유지되며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완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부모들도 자주 만납니다. 우선 완벽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집을 자연목을 사용하여 한옥으로 아름답게 한 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유 시간을 즐기며 마루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집 짓던 과정이 한순간 떠오릅니다. 집터를 다지던 일이며 주춧돌을 쌓던 날, 튼튼한 나무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석가래를 올리고 상냥식을 가졌던 날, 기와 지붕을 올리고 담장에 벽돌을 쌓던 시간들, 그리고 집 전체가 떠오르며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은 결국 건축 자재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무 목재가 모두 대들보로 쓰여서도 안 되고 석가래와 기둥의 수도 그 집에 맞게 필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주춧돌은 몇 개로 제한되어 있고 기와장과 벽돌도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건축자재 하나하나의 쓰임새가 이처럼 알맞게 정해져 있듯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대들보일 수도 있고 기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붕의 완성을 위해 그 쓰임새의 비중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기와장들이 잘못 놓이면 집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삶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은 객관적 수치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자연목들이 집 짓는 과정에서 잘 다듬어져 대들보와 기둥으로 쓰였듯이 어린아이는 훗날 자신의 삶에서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치와 소망을 아이에게 투사할수록 아이의 완벽성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아이와 함께 현재 주어진 시간을 흡족하게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갓난아이를 마주 대하게 되면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천상의 흔적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통해 내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키워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교육자인 부모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훈육이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훈육의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혼내기, 꾸중하기, 벌 내리기가 과연 훈육일까요? 그리고 훈육과 칭찬에 기발한 기법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보통 부모들은 말로 가르치려 하는데 너무 많은 말이 아이를 망칩니다. 그보다는 먼저 아이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인사 잘하고 어른에게 공손하게 존댓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어른을 만났는데 아이가 인사를 안 한다면 부모는 왜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 잘해야 착한 아이지. 인사 안 하면 버릇없는 애라는 소리 들어 라고 말하며 혼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 반복해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혼을 냅니다. 하지만 만 7살 미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이렇게 말로 해봐야 기억력 발달이 미숙해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엄마가 아이 보는 앞에서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웃에게 인사도 잘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면서 아이에게는 인사 잘하고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이웃을 만나고 어른을 만날 때 배꼽 인사를 하면 아이는 저절로 어른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투시력이 있는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것을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아이를 꾸짖고 설명하는 것보다 스스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훈육입니다. 영유아기 때 특히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발달을 잘 이해한다면 부모들도 쉽게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혼내지 않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기의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1시간에서 4시간 내리 울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 엄마들은 참다 폭발해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상황입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울어도 우리 아이가 적응을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의지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기어보려고도 하고, 서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 보려 하지요. 따라서 기고 배밀이하고 장난감을 만져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근육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기어서 무엇인가 잡아보려 하면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충분히 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끈기 있고 의지력 강하고 뭔가 해내는 힘을 지닌 아이로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엄마는 아이에게 충분히 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만 2살 정도의 아이들은 무엇이든 만지면서 탐색을 합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자기 의지를 발현해 보려 할 때 제지당하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아이의 의지도 깎이게 되지요. 따라서 만 2살 정도의 아이들,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에 위험한 것은 다 치우고 자기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 3살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집불통 반항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청소년기에 오는 반항기도 후유증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만 3살 전후가 되면 아이들은 보통 싫어, 안 해, 아니야 라는 표현과 이건 내 거야 처럼 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처음으로 나라는 의식이 생기고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지요. 이때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온고집, 고집불통 행동을 이해하고 환영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반항기 때 좌절감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 나중에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시기에 훈육을 자주 하면 주눅든 사람, 자기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 자아의 힘이 약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만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제법 말도 잘하고 어른의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문을 잘 닫아야지 쾅 닫으면 안 돼. 휴지를 길에 버리는 것은 나쁜 거야. 휴지통에 버려야 해. 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지시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은 순간의 본능에 충실한 아이여서 말로 혼내도 왜 혼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훈육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직접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그것이 교육이 됩니다. 만 0세에서 7살까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리는 본보기,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간 이후 아이들은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이 무렵에 아이들에게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유적인 행동을 찾아 훈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육의 목표는 사회에 괜찮은 사람으로 나가려면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 스스로 내가 실수를 해도 허용이 되며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이 마음에 전해졌을 때 아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만약 아이가 꽃밭에 들어가 꽃들을 밟는 장난을 칠 때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아이들은 반항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일주일 동안 꽃밭에 물을 줘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꽃밭에 일주일 동안 물을 주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엄마가 꽃밭에 물을 주라고 했는지, 자신이 꽃밭에 들어가 짓밟은 꽃들이 얼마나 아팠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이를 혼낼 때 부모가 차분함을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혼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양육서, 지침서, 교육서가 정말 많지요. 그것을 다 읽는다고 해도 부모가 지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좀 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할 때 올바른 훈육이 됩니다. 과도한 칭찬, 과도한 훈육 모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말로 하는 훈육은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훈육이 절실할 때입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시부모님 또는 친정 부모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오랜 세월 터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조언들이니 새겨 들으면 유익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유전적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물학적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라는 환경설을 펼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론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의 개별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인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개별적 존재임을 인정해 주세요. 영유아기의 육아에서 이어지는 자녀 교육이 한국의 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무쌍한 육아 트렌드는 분명 자녀 교육 열풍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동기 이후 다가올 학교 교육의 성공을 위해 그 이전 단계인 영유아기부터 최고의 양육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는 한국형 교육열을 넘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초, 중고생 시기에 있을 학업 성취와 공부 경쟁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양육 스타일을 정하는 것은 아이를 심약하게 만들고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의 육아 정보들을 찾기보다 무엇을 위해 내 아이를 키우며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육아의 본질을 파악하여 내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관찰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양육에 주력해야 합니다. 육아는 본래 주 양육자인 부모의 내적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부모인 내가 결정한 양육 방식으로 내가 소망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아이에게는 생존을 위해 일상의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놓치고 있지요. 육아의 질을 결정하는 다음 네 가지 요소는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학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며 헝가리 소아과 여의사로서 세계 영아 보육학의 기초를 만든 에미 피클러가 아이와의 신뢰를 강조한 양육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육아법을 찾고 있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첫째,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태아는 모태 안에 따스한 보호막에 둘러싸여 최적의 상태를 경험하고 탄생합니다. 출생 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갓 태어난 생명체는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요구하게 되죠. 양수 안에 들어있는 페로몬 물질이 뇌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으므로 아기는 엄마의 호르몬 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 냄새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엄마의 품 안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는 아이와 엄마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런 기대 충족을 이룰 때 방긋 웃는 미소로 만족감을 표하며 반응합니다. 둘째, 어른의 손길과 눈길은 따스한 무언의 언어입니다. 어린아이는 일상의 돌봄에서 양육자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확인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바꿀 때 어른은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바쁠 때는 손동작 안에 자신도 모르게 거친 손길과 분주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길 때 어른 입장에서 목표를 향해 일 처리를 하면 아이는 쾌적함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 불안함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적인 돌봄은 어른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며 아이에게 따스한 눈길이 머물 때 가능합니다. 셋째, 다정하게 말하는 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생후 2년까지 어린아이의 말은 유창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의 돌봄에서 어린아이와 대화는 중요합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말을 걸면 아이는 다정하게 반응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컨대 기저귀를 바꾸고 옷을 입힐 때나 물을 먹일 때 아기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부드러운 말씨로 엄마가 무엇을 할 건지 말하고 아주 잠시 기다려줍니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내적으로 준비하여 협조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몸에 힘을 주거나 버둥대거나 울지 않으며 이어지는 일련의 동작을 알아차리고 엄마에게 편안히 자신을 맡깁니다. 이런 과정의 긴밀한 순간에 아이는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여유로운 몸짓을 위해 조용한 발길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아가 누워있는 공간에서 어른들의 행동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몸짓 중에서 분주한 분위기는 특히 발길로 표현됩니다. 분주함과 서두름은 사람의 마음을 재촉하므로 불안감을 만듭니다.
아이의 내적 안정감을 위해 어른은 자신의 몸동작에 순간순간 주의하며 특히 내면의 여유를 가지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옮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의 왕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이상적 발달을 위해 양육의 정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육아의 본질은 아이의 근본적인 욕구, 즉 관계 맺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양질의 육아는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일상의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욕심과 서두름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신체 발달뿐 아니라 정서 부분과 지적 발달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자극을 주려고 시도합니다. 특정한 양육 방식에 따라 영유아기의 발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웃자라기를 부추기면 아이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잔디를 잡아당긴다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음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어떤 생각과 비전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구에 온 이방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안내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제 역할을 이해하고 성찰함으로써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발걸음으로 부모와 아이가 더불어가는 삶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강의디 오간 질의응답 질문 1. 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니 저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한 부모입니다. 제겐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엄마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5학년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너무 아이를 나무란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이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분위기와 행동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동안 엄마 뒤돌아보기를 하고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소통은 봉쇄됩니다. 엄마와 많은 말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다른 분위기로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가 나를 대접해주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세요. 아이와의 진지한 대화는 결국 마음으로 통합니다. 질문 2. 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아빠입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부모는 이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엄마가 제일 아름답고 멋쟁이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아빠가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명확한 방향 제시를 원합니다. 최고의 본보기를 원해요. 집에 마당이 있으세요? 그럼 마당을 쓸어보세요. 부인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마당을 쓰세요. 눈 올 때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정확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입니다. 질문 3. 문. 선생님께서 만 3살 반항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인데 3살 반항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싫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만 3살 반항은 자아인 나를 의식하는 기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과는 질이 다르죠. 아이가 싫어라고 말하면 눈을 보세요. 숙제해야지라고 다른 일 하면서 말을 하지 말고 아이 눈을 보면서 강한 어조로 숙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세요. 혹시 유아기에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엄마 말을 차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4. 문. 33개월 어린이집 다니는 개구쟁이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자꾸 다른 애를 때려요. 과격한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면 알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친구를 때려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답. 엄마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해도 된다는 전제로 아이를 대하세요. 지금 그 아이는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니까 밀어보는 거예요. 아이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다른 행동으로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교사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때려서 아파 우는 아이 쪽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뒤 우는 애를 달래게 하라고요. 잘못한 애를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서 아픈 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선생님 옆에 있게 하세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오면 아이를 많이 안아주세요. 주말엔 아이랑 나가서 공을 차세요. 과격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발산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산책한다고 하면서 교육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밤나무, 도토리나무, 이렇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세요.